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그 김민구 상무님은요, 전 그 삼성 SDS 퍼실리티 그룹의 그룹장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무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민구 상무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데이터 센터의 탄소 뉴트럴, 탄소 중립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첫 페이지에 데이터 센터의 탄소 중화라고 했는데요. 우선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청중이 있어야 시선을 마주치고 질문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온라인은 잘 이런 게 없어서 좀 재미가 없긴 한데요. 사실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그 온라인 화상회의 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청중들 얼굴이 다 뜨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상 데스크도 만들어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그 스피치에 앞서서,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네,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 네, 빼빼로들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와이프, 배우자, 선물 준비하셨나요? 저는 1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1은 숫자 중에 숫자주죠. 1등 중에 1등인 숫자리 11입니다. 차범근 선수의 백넘버가 11번이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거는 시메트리, 대칭 균형이거든요. 둘이 대칭 균형이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숫자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의 로고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태극 문양 보면 딱 균형이 잡혀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빼빼로 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손편지,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 이 주제를 처음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탄소 중립이란 말이 좀 어색했어요. 중립? 중립이 뭐지? 우선 모르는 게 생기면 다 어떻게 하시죠? 다 네이버죠. 뭐 우리는 네이버. 예, 물론 구글도 있지만 우리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탄소 중립이랑 쳐봤습니다. 여기 나오더라고요.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근데 제가 왜 탄소 중립이라고 했지? 카본 뉴트럴. 뉴트럴의 뜻이 뭘까? 사실 이 용어나 데피니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딱 들었을 때 딱 느낌이 와야죠. 근데 카본 뉴트럴은 잘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세대는 사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제 수동 기어를 넣던 세대예요. 그래서 뉴트럴 그러면 왠지 기어 중립이 딱 생각이 나요. 중립? 그러면 또 하는 게 뭐죠? 사전이죠. 예. 사실 요즘 세대들은 뭐 유튜브를 찾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세대들은 네이버가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백과사전 아니고 단어나 나오면은 사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습관이 이미 뭐 3, 40년 돼 있으니까 찾아봤죠. 사전적 의미. 뉴트럴. 네이버 사전을 봤더니 중립적인, 중립국의 중립, 아까 얘기했던 기어 중립이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탄소가 뭐지? 중립? 좌파, 우파가 아닌 중립인가? 뭐지? 기어 중립인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뉴트럴라이즈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무효화시키다, 중화시키다. 중립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그 영어로 카본 뉴트럴을 했을 때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를 뉴트럴라이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효화, 상쇄, 중화시키다라는 의미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오늘 다시 이거를 제목을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화라고 제목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탄소 중화라고 한다고 모든 사람 탄소 중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많은 유인물이나 이런 곳에 탄소 중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탄소 중립이란 말을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든 중화든 그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탄소 중화라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은 게 있었고, 자, 그러면 또 한 번 저는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나라 뉴스, MBC, SBS,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보다가 그럼 과연 외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까? 어떻게 해야 되죠? 헤럴드라든지, 코리아 헤럴드는 뭐 국내지만, 예, 다른 뭐 MBC가 됐던 그런 해외 매체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찾아본 게 그러면 또 구글에서 카본 뉴트럴을 어떻게 찾았을까?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아주 명쾌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www.compensate.com에서 You are carbon neutral if the amount of CO2 emission you put into at the atmosphere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CO2 emission you remove from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생시킨 CO2를 다시 리무브 시키거나 뉴트럴라이즈 할 수 있다면 그 your impact is neutral, 제로다.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이다. 그럼 탄소 중립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어떤 전기나 이런 에너지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가능한 솔루션은 2번일 것 같아요. 예. 에너지 에피션시를 증가시켜서 탄소를 줄이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3번에 카본 업셋,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같은 거죠. 그것을 사거나 다른 기관에서 그 그린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한 것을 결국 그게 또 카본 업셋이긴 한데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은 서버들, 컴퓨터들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안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탄소 중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우선 데이터 센터를 탄소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타겟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 운영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알아야 답을 알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전기로 운영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가 뭐 발전소도 아니고 화학 공장도 아니고 컴퓨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 전기는 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수력, 아니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통해서 발전이 되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만 넣어준다고 컴퓨터가 돌아가나요? 물론 처음에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고장도 나고, 하지만 처음에 사람이 해야 되죠. 분명히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까요? 그 전 세계 지구에서 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사람도 방구를 낍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럼 방구를 끼지 말아야 되나? 데이터 센터의 탄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뭐 병동면을 차고 다니나?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없고요.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센터로 오죠. 이런 대중교통을 버스 또는 지하철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올 것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겠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전기를 쓸까요? 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 SDS 상암 데이터 센터의 실적인 외관 모습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사무동이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고요. 뒤가 컴퓨터가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압 레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2만 9천 볼트로 전기를 받을 때 여러분 집에서는 220볼트 쓰지만 큰 건물은 더 높은 전압을 씁니다. 그럴 경우에 40 MVA, 사실 MVA는 단어도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메가와트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조금 틀리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0메가와트 정도가 최대 쓸 수 있는, 수전할 수 있는 전기의 양입니다. 하지만 40을 다 받는다고 그걸 전부 다 쓰지는 못합니다. 뭐 안전율도 해야 될 거고요. 실제 피크 때 대비해서
용량을 설계를 하고 평상시에는 전부 다 쓰지 않죠. 그래서 한 70% 정도를 쓴다라고 봤을 때 28,000kW 정도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28,000kW를 24시간 30일 쓴다고 하면은 이런 kWh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정이 한 달 평균으로 전기를 얼마나 쓰는가? 223kWh 정도를 쓴다라고 하네요. 저희 집 곳을 보니까 저희 집은 300kW 정도 쓰고요. 많이 쓰는 집들은 뭐 500, 600도 쓸 수 있을 거고 더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할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전기 용량이냐 숫자에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네, 좀 우리나라 숫자 너무 커요. 2천만 정도 되는 kWh를 쓰는데 223kWh가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니 9만 가구 정도가 쓰는 가구일 것이다. 저 쓰는 전기량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가 빌딩 한 개가 약 9만 가구 정도가 전기를 쓰는 양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또 9만 가구는 또 어느 정도지? 또 감이 안 와요, 저희.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잠실 1cm 아파트가 5,56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큰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거의 약 20개 정도 되는 전기를 건물 하나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전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탄소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약간 수식이 나오면은 또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농담이 있는데 여고생이 미팅을 나갔어요. 대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고3, 고2였는데 남자 대학생이 물어보죠. 여자 파트너한테, 무슨 과냐? 뭐, 전기공학과냐, 뭐, 환경공학과냐, 아니면은 뭐, 국문과냐 물어봤는데, 이 여고생은 전 문과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과분들은 좀 낫지만 문과분들은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 알아야 되실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요게 이제 킬로와트아워 톤당 변환 공식인데요. 한 11만 톤 정도 되는 탄소를 데이터 센터 건물이 풀로 찼을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탄소 배출 거래제 이런 해당 사업장 같은 경우에 2만 5천 톤 이상을 소비하면은 더 이상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해서 추가로 발생한 양에 대해서 탄소를 사야 되고요. 이게 여러 개가 돼서 한 사업자가 12만 5천 톤 이상이 되면 탄소를 사야 됩니다. 이런 규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환경을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물도 얼마나 쓰나? 사실은 이게 피크 때 그렇고요. 전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꼭 데이터 센터뿐이 아니라 뭐 대학이나 병원, 뭐 호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탄소,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아까 보여줬던 실제 외관입니다. 국내에 있는 모 데이터 센터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미국에 있는 모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030년, 50년 이제 말씀하셨나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3%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쓸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게 좀 조금 지났지만요, 조금 변했겠지만 약 3% 정도를 데이터 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어느 부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느냐로 봤을 때 실제 서버가 쓰는 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쓰는 전기는 60% 정도 되고요. 컴퓨터가 집에 한 대 정도 있으면 뭐 열이 많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 여러 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싶어가지고 서버를 집에 막 설치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열이 날 것입니다. 이 열을 냉각하는 시간 에너지가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기에서 소비되는 손실에는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방에 들어간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PUE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가 쓰는 전기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쓰는 전기 더하기 냉각에 들어가는 전기 그리고 손실 이런 걸 해서 PUE라는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UE가 1.5다.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는 1을 전기를 쓰지만 그 외 냉각이나 이런데 0.5가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런 PUE를 통해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 모 센터가 PUE 1.2를 구현했다, 1.1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PUE를 처음 만든 그린 그리드에서는 이런 PUE를 다른 센터랑 어떤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센터가 어떻게 에너지를 점점 절감하는지, 더 쓰는지 이렇게 측정하라고 만드는 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센터는 추운 데 있기 때문에 PUE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더운 데는 되게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PUE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PUE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되게 많은 것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느냐. 차가운 공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바닷속에 넣기도 하고요. AI를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데이터 센터는 이중화, 어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소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냉광협회에서는 어떤 기후대에 그런 안정도 레벨에서 권장하는 PUE를 제시했고요. 이거보다 낮은 PUE를 구현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이런 것 말고도 또 페이스북에서 한 오픈 커뮤니티 프로젝트도 있고요.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 냉각에 드는 에너지를 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외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고효율 설비를 쓰기도 하고 태양광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사용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프리 쿨링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는 리퀴드 쿨링이라는 방법, 실제 컴퓨터를 물속에 담그는 이런 것까지 에너지를 절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는 열을 재사용하기도 하고요. 퓨어셀,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이런 에너지 효율보다 사고가 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팀앱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앱 서버가 다운돼서 팀앱을 제공 못 받으면 약속 시간에 장소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에피션트보다는 코스트 세이빙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kW 서버이 10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작은 서버는 PUE가 2.0밖에 더 이상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00kW 정도를 전기를 쓰는 데 비해서 데이터가 큰 데 있으면은 PUE 1.5이기 때문에 1500kW를 소비하고요. 그래서 500kW를 절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 센터 탄소권 배출권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라인이 증설한다고 하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해 줍니다. 하지만 동일 센터 내에 추가 서버를 설치하게 되면은 배출권 추가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라는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자가 B라는 고객사한테 센터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B가 탄소를 배출했는데 A입으로 절감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넌센스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 심의를 보면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어떤 기준이 정확한 게 없고 자꾸 더 많이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런 심사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바뀐다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계가 많죠. 근데도 데이터 센터에 근무인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센터에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문제점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탄소를 배출할까요? 절감할까요? 자, 코로나 가져준 변화. 원격회의 재택근무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 회의를 하죠. 그러면 이동하지 않죠? 자, 예전에 저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그린 IT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IT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데이터 센터가 탄소의 주범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쓸 수밖에 없고 점점 전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PUE보다 더 좋은 PUE를 구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 구입을 면제시켜줘야 데이터 센터 산업이 육성할 수 있습니다. 육성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미래. 자, 요거는 탄소 아니면 탄소 중립, 탄소 중립 무엇이 되었건 자, 우주의 궁극적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태양이죠. 태양은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K스타 핵융합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핵융합 에너지로 쓰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런 기술 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